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리더가 일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많은 교육 현장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교육센터 권현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권현지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지식 나눔을 해주실까요? 네, 방금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북클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리더가 일을 맡기는 사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제가 단연간 이 수많은 교육 컨설팅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례들, 그리고 이 책에서 본 사례들로 세 가지 특징만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식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은 리더,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다양한 현장들에서 와, 이분 진짜 탁월하게 일한다 라는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 안에 있는 니즈가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국내 대기업 S기업에서 리더십 대상으로 원오원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회차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1회차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LDP라고 해서 Leadership Development Plan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리더십 분들, 그 그룹장님들이 이야기한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떤 포인트였냐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포인트였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전문적인 지식도 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돼서 따라와 하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포인트가 있으셨고요. 반대로 실무자분들, 팀원분들 중에서 와, 이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하지? 진짜 탁월하다. 그 감동을 느낀 분들에게서 느꼈던,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코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날 것으로 표현하면 저 몸값을 더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도 키우고 싶고요. 역량도 키우고 싶고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코멘트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탁월하게 일하는 분들은 이런 니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나서 그럼 이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그게 너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서 느꼈던 인사이트, 그리고 오늘 소개드렸던 이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일을 하기 전, 일을 하는 중, 일을 한 후, 전, 중, 후 세 가지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리더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팀원의 입장, 팔로워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포인트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너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을 주기 전, 일을 하고 있는 중, 일을 하고 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식 나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기 전,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가 될 텐데요. 이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요청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저자가 맡길 때 건네는 말 한마디에 팀원은 180도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그림,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떤 풍경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리더가 서 있고요. 팀원이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요청하고 시켰을 때 표정이 굉장히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라는 그 why,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50명 규모의 제조업 현장을 갔을 때 한 리더분께서 이러한 고민을 좀 터놓으셨어요. 한 김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원님이 평소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일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일하는데 도무지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멍 때리고 있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일을 요청한 것은 진척이 안 되고 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정말 깊은 고민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상한 거예요. 원래 잘하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을까? 그래서 팀장님 한번 그분이랑 원오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아마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 하고서 제가 가고 나서 그분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원오원을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 김사원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자금들을 한 번에 영끌해서 투자를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실 어떤 멘탈이 사실 남아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이 집중이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분이 맥락을 알고 나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때 연건님 말씀하신 것대로 대화하길 잘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하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청을 했을 때 리더분들이 이런 경우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표정이 깨름칙해요. 내가 왜 해야 되죠? 그리고 일에 진척이 안 되고 도저히 이 일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일을 요청할 때 어떠한 멘트로 주셨습니까? 네, 아까 방금도 온보딩 할 때 그 멘트 김경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요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그 팀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맥락과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코멘트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라는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리더분들, 이 책에서는 한 명의 팀원이라도 있으면 일을 맡기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팀원이라도 있으신 분들 한번 주목하시고 이 멘트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재 따로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요청한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따로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멘트들. 두 번째는 지금 이 일을 맡아도 좀 괜찮겠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 이 업무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제가 도와줄 부분은 따로 없을까요? 제가 도와줄 부분이 좀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만 해도 사실 업무를 받는, 새로운 업무를 요청받는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어집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포인트에서 조금 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출발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로 이 세 가지의 코멘트를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이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팀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될까라는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원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현재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리더가 알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는 겁니다. 나의 정보를 오픈해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현재 김 과장님이 요청하신 프로젝트 레퍼런스 서칭 업무를 오늘까지 제가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데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로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포인트입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있는 상황, 정보를 있는 그대로 요청하되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인드, 그 안에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이것이 조금 조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팀원을 여러분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이 얘기하면 사랑받는 팀원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은 이겁니다. 고객의 요청권을 내일까지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그 이후에 요청하신 것을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바로 그 요청받은 업무를 수락하고 스타트할 수 있다 하면 너무 좋죠.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너무 업무가 쌓여 있어서 지금 넘칠 것 같다 하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오픈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혼자 머릿속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나한테 일 다 시키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표정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어딘가에 막혀 있을 때 소통에서의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팀원 그리고 리더분의 입장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오픈하는 소통을 해보셔라 라는 포인트로 좀 전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좋은 말인데 네. 사실은 그냥 시키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 찹니다. 네. 그런데 이 메시지, 요청의 메시지가 하나 달라졌을 때 그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맞습니다. 저도 오늘 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뭔가 시키면 표정이 안 좋은가라고 네.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많이 겪으셨군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진 않고요. 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경영벙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으로 보지 말고 개별화로 봐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게 모든 리더십의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체크하시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 플로우라는 협업 툴을 쓰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화면이실 겁니다. 아마 각기 다른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협업 툴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가인즈 같은 경우도 지금 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고 있는 컨설팅 현장에서도 대부분 지금 플로우를 쓰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업무 관리, 진척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협업 툴들을 사용해서 쓰십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고 있는 20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팀장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구원님, 제가 요즘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플로우입니다. 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플로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지금 답답하냐면 이 업무 관리를 할 때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이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청한 일을 팀원이 시작을 하면 일단 요청에서 진행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 진행에서 완료까지 가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너무 일을 맡기고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공감이 됐습니다. 요청해서 진행으로는 갔는데 언제 완료로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일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이다라는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간은 고무줄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가 곧 실력이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서 언제 완료로 가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 리더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명확하게 이것을 소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수요일 퇴근 전이라는 하이라이트된 표현이 좀 보이십니까? 명확한 데드라인, 명확한 결과물의 수준을 업무를 요청할 때 주어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사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미안하지만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퇴근 전까지 마무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멘트 어떠십니까? 바쁜 와중에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부터 빼고 싶은데 맞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다가오는 이 답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명확한 데드라인으로 소통하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그 결과물의 수준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분들이 업무를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데드라인, 결과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좀 올가매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제가 또 프레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주면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율성을 좀 주고 싶어요 라는 좋은 마음으로 업무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로우 창처럼 진행해서 언제 완료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이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수요일 퇴근 전 어떠한 수준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포인트. 밑에 또 다른 하나는 요즘 바쁘다는 거 알지만 제가 이 일만큼 좀 맡기고 싶어요. 지금 진행 중인 업무 내용과 기한을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그 업무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데드라인을 소통하는 것이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 리더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을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대로 팔로워 분들, 팀원 분들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 아까 그 플로우 창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중간 소통, 중간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버전 0.0부터 시작해서 버전 1 완료되는 수준까지 가기 이전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리더들의 마음은 너무 시원해집니다. 제발 이렇게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중간 소통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느껴지시죠? 팀장님, 요청하신 기획안 버전 0.3 완료돼서 중간 공유 드립니다. 방향성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팀원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 멤버들은 또 이렇게 일하고 그쵸?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0.3이라는 뭐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 기획안의 중간 점검 그리고 방향성 체크를 사전에 요청하는 게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뒤집으면 네, 다시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도루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네. 우리의 그 생산성을 아끼기 위한
너무 맞습니다. 중요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딱 이러한 멘트가 나올 겁니다. 기획안 버전 0.3이라는 건 애매모호할 수는 있지만 기획안으로 봤을 때 목차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가지고 먼저 리더를 만나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노하우로 방향성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막 들이붓기 전에 이게 맞는 디렉션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요청하신 프로젝트 현재 70% 완료돼서 중간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정 기한, 우리 소통했던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가인즈 안에서는 처음 온보딩을 할 때 배우는 일하는 방식 중에 30%, 70%, 100% 그러니까 중간 소통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일하는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야, 일하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라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정말 나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중간 소통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일을 하고 난 후입니다. 일을 하고 난 후.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갔었던 30명 규모의 온라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 조직에서 한 팀장님이 저에게 점심 식사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구님, 저희가 이번에 진짜 큰 결정을 해서 2천만 원짜리 마케팅 플랜을 시도를 했고 실제로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포인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2천만 원을 쓰셨습니까? 왜 결과물을 알 수 없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2천만 원짜리 마케팅 플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그 팀원분의 입장에서 돈을 썼어요.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리더에게 공유를 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2천만 원을 썼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를 기대했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마케팅 플랜은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피드백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2천만 원 쓰고 그냥 날아간 겁니다. 근데 또 마침 효율도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도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님의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게 맞는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분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일을 끝내고 나서는 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일단은 격려의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메시지. 두 번째, 이 일을 하고 난 후 실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나서 얻은 지식과 피드백과 노하우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더분의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그 S기업 온라인 코칭 원오원 코칭을 할 때 실제로 팀원분을 제 앞에 모시고서 두 분이 원오원 미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죠. 그러나 저는 조금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3 관찰자로서 있는데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팀원분의 입장에서 이번 원오원에 그룹장님이 어떤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먼저 사전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팀원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는 격려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청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30분간의 대화를 마치고 팀원분은 이제 가셨고 저랑 그룹장님이랑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룹장님 아까 격려와 피드백 좀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하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아뿔싸 하는 그 표정으로 제가 피드백만 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 말씀하시는 게 격려할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왜 안 했을까요? 라는 포인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격려할 부분들이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리더분들. 한 가지는 있을 텐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까? 잘 끝났으면 된 거 아닌가? 라는 포인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격려와 피드백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잘 끝났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팀의 실력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 이거 오늘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프로젝트 하느라고 3개월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진행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피드백 해보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같이 하거나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이게 리더분들 입장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탁월한 리더분들은 이러한 말들을 쓰시더라 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팔로워의 입장, 팀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양심적으로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감동의 쓰나미가 좀 밀려왔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이겁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표 대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셀프 피드백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얻은 지식과 노하우, 그 지식들 바탕으로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조금 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포인트로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딱 3분 만나봤습니다. 이것도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되돌아보고 피드백해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일을 너무 맡기고 싶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분들은 이러한 3가지 관점에서의 소통을 하시더라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을 하기 전, 중, 후 3가지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나는 어떤 소통을 좀 하고 있었는지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오늘 한번 결단을 해보시고 시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액션을 하고 네. 리뷰를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피드백인데 맞습니다. 오늘 시작 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피드백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은 핵심이 약간 피드백 느낌 네. 좀 들고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맡겨서 그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사람의 실력도 올라가고 우리 팀의 실력도 올라가고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이 강의 파일 좀 다운받아서 네. 말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법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따라하시면서 실제 내가 해볼 수 있겠다는 타겟을 한 가지 정하시고 일주일간 좀 훈련해보는 기간을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 왜 그러시죠? 우리 팀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저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자, 성찰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프 피드백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 너무 맞는 말인 것 네. 같고. 근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요청 메시지부터 네.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면 메시지부터 중간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을 요청하는 관점에서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을 요청하는 관점에서 지금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좋은 사례는 제가 가고 있는 그 20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현장에서 일을 주고 받을 때의 소통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표현은 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을 받은 사람, 일을 준 사람도 이 결과물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건 먼저 일을 요청할 때 충분한 정보와 맥락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가인지의 영상 중에 COP 화법이라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COP 화법이라는 건 일을 요청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소통법입니다. COP는 일의 맥락과 그리고 O는 outcome, 결과물과 P, principle, 원칙 해서 일을 줄 때 맥락, 결과물, 원칙을 리더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을 요청하는 화법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많은 질문들이 들 텐데 이 COP 하나로 명확하게 일을 주시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일을 이해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의 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 단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을 어떻게 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COP 화법들 여러분들 활용해서 한번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COP 네. 꼭 화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너무 좋은 지식 나눔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 장표로는 가지고 왔지만 다루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3가지 화법, 3가지 관점으로 이런 행동과 말들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관점으로 전달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가 사실 처음부터 링크가 되어 있어야 몰입이 되어 있어야
이 이후에 여러 가지의 스킬들을 사용할 마음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면 이제 금요일, 곧 주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에 한 번쯤은 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많은 발전과 또 성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귀하지 않은 일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한번 깨달으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통을 잘하는 탁월한 사람들의 스킬들까지 배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식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면 인력이 되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인재가 된다. 오늘 가인지 타임의 핵심 메시지였고, 오늘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